가만. 여기는 북한산 아닌가요? 그럼 이번 집은 서울? 서울 집값, 땅값이 천정부진데 이번 젊은이들 고생 좀 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수유동 근처에 왔는데 구도심이잖아요. 확실히 이런 곳에 오면 사람 사는 어떤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동네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그나저나 오늘 갈 집 힌트 주셔야죠. 집을 찾아가세요. 아니 무슨 힌트가 이래? 주차장만 있고 집은 없는데요? 그 자리에 집을 지었어요. 주차장 자리에 집을 지었다고요? 아니 주차장 3대밖에 없는데? 4대인가? 응? 차 늑대 간신히 들어가는 이 작은 주차장에 집을 지었다고요? 아니 벽돌집 앞이긴 앞인데 이 집은 아니고.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여기 신축집이 하나 있네. 여기 옆에 벽돌집하고 이 집이구나. 야, 잘 졌다. 와. 빨간 벽돌집 옆에 작은 주차 공간이 이렇게 위풍당당한 3층 집으로 대변신을 했네요. 저 계세요? 계시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손을 잡고 나오시네요. 닭살 커플 이신가 봐요.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하늘의 별따기라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기다리다가 목이 빠질 것 같아 덜컥 집을 짓게 된 방승일. 임수연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목이 빠질 뻔했대요. 아파트 이제 공고가 뜨게 되면은 계속 이것저것 다 시도는 했었는데 항상 거의 다 낙점을 맞아요. 하게 돼가지고 자녀가 없으면 좀 점수가 낮다 보니까 항상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예비 당첨까지는 간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의 별따기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혼집은 운 좋게도 서울시 행복주택에서 시작했더랍니다. 그런데 당첨 운은 그때 다 써버린 건지 아파트 청약은 번번이 낙첨. 그러다 보니 이사 나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아파트가 그 당시에 한 거의 7, 8억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예. 와이프가 그때 문득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 금액이면 어떻게 그냥 차라리 집 짓는 게 더 싼 거 아니야 오빠 이러길래 이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그래 짓는 게 좀 더 낫겠는데 오히려. 부부 모두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을 떠날 수는 없었다죠. 서울 전역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 끝에 이 작은 주차장 자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게 땅이 작기도 작지만 모양이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어서 맞아요. 좀 처음에 땅 보러 왔을 때도 다른 노부분도 같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네. 그분들은 보자마자 약간 좀 이건 좀 너무 작다 싶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바로 가시더라고요. 저도 갔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갈 뻔했습니다. 저희가 자금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작은 금액 안에서 찾기에는 좀 짜투리 땅, 좀 못난이 땅들 그 정도밖에 없기는 했었습니다. 네. 간신히 땅은 구했지만 진짜 문제는 건축비. 땅을 사놓고는 조금 한동안은 약간은 좀 놓고 있기는 했던 게 8년은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8년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목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당시에 전쟁도 있고 자재 수급이 막 안 되고 비용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모으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빨리 지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모아봤자 티도 안 나더라고요. 지난 겨울 영끌을 해서 일을 저질렀답니다. 그렇게 서울엔 우리 집이 있다 외치게 됐는데요. 근데 정말 이 작은 땅에 과연 방이 있긴 할까? 궁금하시면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짓고 나니까 땅이 그렇게 좁아 보이지가 않네요. 신기하다. 맞아요. 이게 뒤로 공간이 좀 오각형 땅이다 보니까 24평 작은 땅에 주차 공간까지 빼야 해서 1층은 채 10평도 안 된다는데요. 작은 공간을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어머나, 색감도 따뜻하고 협소주택인데도 좁다기보다는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채움보다는 비움으로 예술적인 멋을 내고 싶었답니다. 저는 마치 좀 갤러리 같기도 하고요. 여기를 보기엔 굉장히 넉넉한 집처럼 보인다고 할까? 현관이 좀 저는 그래도 좀 넓어야 집의 첫인상이 좀 넓어 보인다 생각을 해서 입구 들어오는 이쪽 자체가 계단 밑으로 오다 보니까 그 콘크리트 구조로 하거나 좀 무겁게 가면은 좀 답답한 느낌이 좀 강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최대한 가볍게 시선은 좀 뚫려 있는 구조로 가자 해서 첼판도 좀 뚫려 있는 오픈으로 진행을 하고. 저 위에 난 왜 이렇게 박나했어요? 보셨나요? 이게 네. 자연광이네요. 네, 맞습니다. 천창을 저렇게 과감하게 와 하늘이 오늘 또 새파랗게 오늘따라 그렇게 보이는데 1층에서 천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좀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식물도 키울 생각도 했기 때문에. 네. 계단 끝에 있는 천창이 신의 한 수. 자연의 변화도 느낄 수 있는 데다 낮에는 실내가 이렇게나 환하답니다. 현관과 붙어있는 1층은 남편의 서재이자 사무공간, 그리고 외부 방문객을 위한 공간인데요. 색과 층고를 달리해서 포인트를 주었다죠. 여기는 좀 다른 성격의 공간이다. 그거를 확실하게 좀 인지를 좀 시키려고 저희도 사용하면서도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그러려고 좀 일부러 바닥을 색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단차에도 두신 거예요? 예, 맞아요. 단차이도 그렇고 천장의 높이도 그렇고. 네. 천장을 보니 설계가 정말 쉽지 않았겠다 싶네. 1층은 도로에 접해 있는데요. 천장 가까이 고창을 만들어 외부 시선은 차단하고 채광은 확보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공간이 하나 있는데 네. 찾으셨나요 혹시? 그렇지 않아도 아까부터 좀 화장실을 잠깐 써도 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있죠? 네,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보통 바로 알려주시던데. 직접 찾으셔야 찾아야 됩니다. 돼요? 네. 뭐 당연히 여기 아니에요. 근데 미닫이가 좀 어색하긴 하네요. 여기는 화장실 아니구나. 여기는 부부가 재택근무나 게임할 때 이용하는 공간이라는데 대체 그럼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요? 네. 안으로 들어오시죠. 뭐 없잖아요. 책장밖에 없잖아요. 이쪽이 손잡이입니다. 진짜 열리네? 오! 여기가 화장실. 안에 화장실이 숨어 있구나. 네. 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서재인데 바라보고 있는 곳에 화장실 문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화장실을 티 안 나게 가져갈까 생각을 하다가 서재 일부로 그냥 만들어 보자. 평범한 문이었어 봐요. 이 좁은 방에서 얼마나 재미없고 답답했을까요? 그래, 100점짜리다. 아니 제가 숨방 찾기 몇 번 했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그랬나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저희가 일부러 감쪽같이 좀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격거리가 없이 이게 문이 된단 말이에요? 좀 디테일 풀기가 힘들었는데 최대한 좀 감춰보려고 이 동네랑 상생해보자 해서 제가 현장 진행하다가 공방을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유능하신 공방 그 사장님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설계하고 지역 공방 목수가 시공했는데 뗐다 붙였다를 몇 번이나 하면서 아주 어렵게 완성했답니다.
남편이 실내 건축을 전공한 덕분에 못생기고 작은 땅이지만 알뜰하게 설계할 수 있었다는데요. 남편은 집을 지으며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답니다. 집짓기라는 모험이 남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거죠. 이제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어머나, 여기는 엄청 넓어 보인다. 거실과 주방에 있는 공용 공간인데요. 1층과는 달리 시야도 시원하게 열리고요. 개방감을 주기 위해 벽 대신 단차로 공간을 나누었답니다. 부엌과 50cm 정도 차이가 난다죠? 공간을 어찌나 알뜰하게 썼는지 사선 끝까지 가구 짜놓은 거 한번 보세요. 애매한 자투리 공간은 팬트리로 만들었고요. 여기는 더 저희가 넓게 좀 쓰고 싶어서 거실이랑 그리고 주방, 팬트리만 놓고 그러니까 그런 화장실 공간을 좀 배제시키고. 아, 팬트리는 있는데 화장실은 없구나. 네, 화장실을 가려면은 1층을 네, 가거나 아까 거기 못 3층을 찾으신데. 가거나. 예. 손님이 오면 그냥 난감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렇기는 해요. 예. 못 찾으면 꽉. 그치. 무엇보다 이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거는 부엌보다 한 단 아래로 설계한 거실인데요. 부부의 야심작이랍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데 너무 또 아파트 같은 느낌이 있으면 괜히 우리가 주택 짓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더 아늑하게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네. 이걸 좀 단차를 주면 좀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집중도 있게 쉴 수도 있고 좀 주방이랑의 소통도 낮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원활해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벽을 트거나 막는 것 정도밖에는 공간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집을 지으니 이렇게 다른 상상이 가능하더랍니다. 손님들도 가장 좋아하는 공간. 계단과 등받이도 의자가 되니 손님이 많아도 거뜬하답니다. 위호감이란 표현을 좀 써요. 건축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감싸안고 편안하다. 이걸 위호감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되게 위호감이 느껴지는 공간 같거든요. 이렇게 좀 작게 이게 모여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척도 휴먼 스케일? 네, 그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1층이 남편의 공간이라면 2층은 아내의 공간. 아내가 알아주는 집순인데 그런 아내에게 합격점을 받았답니다. 설계할 때부터 남편이 제 공간을 온전히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2층 전체를 다 제 무대로 만들어줄 줄은 몰랐는데 지금 사용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 소파 아래 콘센트가 많은 곳도 아내의 원활한 휴대폰 이용을 돕기 위해서랍니다. 아이고, 사실 집 지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콘센트 위치 잡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설계 단계부터 공간 활용을 입체적으로 상상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부는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었답니다. 집의 골조 덕분이라는데요. 이 스틸하우스조, 스틸라이트 이런 구조는 현장에서 실측을 먼저 한 번은 쫙 해요. 대지에 대해서 실측을 하고 공장에서 일차적으로 그 한 번 재단을 해서 손쉽게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와요. 그래서 현장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고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간 것도 사실 구조적인 거는 몇 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이 짧아지면 당연히 비용도 절감되고요. 레미콘 같은 대형 차량 이용도 최소화되니 민원도 적답니다. 또 골조 사이가 비어 있어서 단열 작업 전까지는 배선 재배치가 가능하답니다. 콘센트 그런 위치를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콘크리트 구조는 그 위치 그대로 뽑아야지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되면은 그 콘크리트 구조를 까대기라고 해서 좀 걷어내고 이렇게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안에가 비어 있다 보니까 이 위치에서 좀 이 위치로 변경을 해볼까 했을 때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위치를 간단하게. 동선이 정해진 아파트가 아니라
집을 처음 짓는 부부에게는 수정의 가능성이 많은 경량 철골 구조가 훨씬 수월했던 거죠. 남편은 집 짓는 동안 매일같이 현장으로 출근을 했다는데요. 인건비 절감을 좀 하려고 잡부를 안 부르고 제가 그냥 잡부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큰 부분은 또 이제 석고보드를 투피를 치는데 원피는 전체를 제가 다 쳤어요. 와이프도 많이 인력 투입이 됐고, 실제로 바닥에 단열재 아이소핑크라고 하는데 그 직접 저희가 다 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이 처음으로 감리까지 맡았는데 여기저기 치수 재는 게 일이었답니다. 오차가 생기면 허가가 안 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잘못될까 봐. 지난번에 잰 거 같은데 왜 또 잴까?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불안하대요, 계속.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헬스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0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로 그 외에 맹장염이라고 하는 중수염까지 걸렸다네요, 글쎄. 남편의 투혼으로 지어진 집이라 그런가 어제도 단단하게 크게 느껴지네. 자, 2층 탐구 마쳤으니 이제 3층으로 가볼까요? 야, 2층, 3층이니까 확실히 계단의 빛이 엄청 좋네요. 예, 빛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오늘 하늘도 파랗고, 와, 아까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랑은 또 사뭇 다른데요? 그리고 계단이 끝나는 곳에 두둥 부부의 침실이 있습니다. 제일 전망 좋은 3층이지만 통창은 과감하게 포기. 대신 붙박이장을 길게 넣어 수납을 해결하고 동굴처럼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창문은 2층에 저희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3층은 더 프라이빗하게 좀 가지고 가자라고 얘기한 것도 있었고, 좁은 집들은 수납 공간이 중요하게 그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좀 창을 포기하고 여기는 길게 붙박이장으로 했어요. 건축 탐구 집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 정말 너무 중요한 하고 너무 당연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안방은 너무 작아졌다. 네, 정말 자는 용도다. 어머니라 저 끝까지 수납장을 정말 많이도 짜셨네. 3층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화장실과 욕실 공간인데요. 세면대에서 화장실 그리고 샤워실과 욕조까지 모든 공간을 분리해서 설계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삼거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그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 세탁실 겸 이렇게 드레스. 세탁실. 예. 그리고 이쪽 제 뒤쪽으로 네. 가면은 화장실, 욕실, 그리고 샤워실, 화장대까지. 저희가 우선 아파트에 살 때 좀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게 출근 시간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한 명이 준비하면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면은 둘이서 준비하는데 좀 수월하더라고요. 오, 이거 아이디어네. 공간을 분리해두니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부부 마음대로 못한 곳이 있다는데요. 20대 때는 옥탑방에서 혼자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근데 그 옥탑방의 그 옥상 느낌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옥상은 포기할 거라고 제가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무조건 옥상은 할 거다. 1조건 사선 제한이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높이에서부터는 약간 대지가 건물 모양이 깎여야 돼요. 더 안으로 이격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 땅 모양 특성상 그 이격하고 나오면은 남는 공간이 계단실 말고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예. 역세권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꾸미자 성공의 척도인 시대.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돌리니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기성복보다는 맞춤복이 더 편한 법이죠. 이제 막 인생의 출발점에 섰는데 남들 사는 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파트 밖에도 이렇게 다양한 집이 그리고 삶이 있다는 것을 아파트에서 내려왔기에 누릴 수 있는 땅을 밟고 사는 즐거움을 부부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좋으면 부부의 주차장은 근사한 마당으로 변신한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캠핑 좀 하려고. 네. 원래는 캠핑을 좀 자주 다녔었는데 집 이사 오고 나서는 마당에서 충분히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우 맛있겠다. 나름 북한산 자락이라 캠핑하는 맛이 좀 난다네요. 이 부부 집을 짓고 났더니 배포가 점점 커진답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 이제 제 본가에도 하나 짓고 지난번에 여행 갔었을 때 좋았었던 강릉에도 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짓는 거는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네, 무슨 돈으로 짓죠? 돈은 그러니까 좀 많이 걸리겠지만 원래 꿈을 가져야 그게 현실이 좀 되니까 돈은 없지만 좀 그러려고 노력을 이제 했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네, 노력을 예. 하겠죠. 투잡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엔 남편이 너무 많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목표가 생기면 쓰리잡도 할 수 있어. 건강이 우선이니까. 네. 그래서 집 짓는 건 인생을 짓는 거라는 말이 있는가 봐요. 까짓거 서울에 집 짓기도 해냈는데 전국 각지에 세 채는 못 지을까요? 나도 이리 뜨거운 적이 있었나 몰라요. 청춘이기에 가능한 무모하지만 아름다운 도전 잘 보고 갑니다.